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리플코인입니다. 자, 리플코인 이 뉴스를 보시면 20%의 가격 하락 흐름에서 저가 매수가 관측되고 있다. 누가? 바로 리플의 고래가 1억 달러 이상의 리플을 축적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죠. 고래는 도대체 어떤 고래길래 계속 매수만 하느냐? 계속 매집만 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래가 어떻게 매수합니까? 고래는 매도 주문을 위에 걸어놓고 아래 매수 주문을 걸어놓습니다. 그래서 떨궈져 나오는 물량을 계속적으로 비중을 축적시키고 있다. 이게 뭐라고 합니까? 자전거래를 돌리고 있다라고 여러 번 설명해 드렸죠. 자, 자전거래는 주식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코인 시장 또한 동일한 부분으로 고래들의 축적하는 비중을 추가하고 있는 매집하는 구간으로 가져가는 게 바로 자전거래다. 그러니까 니플 고래가 20% 가격 하락해서 저가 매수가 들어가는 것도 당연히 이해가 되죠. 높이 올라간 단가를 매수하는 게 아니라 떨궈져 나오는 물량, 밑으로 내려가는 물량, 저점에 매수하는 부분이 바로 저가 매수, 바로 매집이라고 한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 니플 코인 물론 엄청나게 하방 압박을 많이 가주면서 내려왔습니다. 이게 최근에 나왔던 움직임을 그냥 간단하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하락했던 그 부분이 550원까지 근처에 갔다가 반등 구간에서 V자 반등을 통해 상승력을 높였다가 횡보 라인, 여기서 어떻게 횡보했습니까? SEC랑 리플 비공개 회의한다고 하더라. 이제 조만간에 리플과 SEC는 결론이 나올 것 같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해당되는 유입세가 엄청나게 많았죠. 근데 이 800원대에서 비공개 회의가 아무런 힌트 없이 끝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재차 하방 압박 또한 경기 침체 우려까지도 나오면서 시장을 한 번 더 엄청나게 끄집어 내렸습니다. 650원도 이탈했던 모습을 보였지만 어때요? 재차 반등력을 빠르게 보여주고 있는 니플 코인이다. 여기에서 떨어질 때마다 누가 들어왔다고 했습니까? 니플의 고래가 저점 매수를 했다더라. 이 부분들이 현재 시점의 상승력을 조금씩 높이 올리고 있다라는 거. 여기서 말씀드렸던 SEC와 니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왜 중요할 수밖에 없냐? 자, 이 차트를 주봉을 통해서 보시면 2022년도부터 엄청난 박스권 라인을 형성하면서 길게 끌고 왔던 부분 그대로 확인되실 겁니다. 이때 어떤 때였습니까? 22년도부터 23년도, 24년도 이 시점에 계속적으로 SEC와 리플의 법정 공방이 이루어졌던 시점이었습니다.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죠. SEC는 참고로 얘기하면 증권위원회입니다. 증권위원회가 리플 너희는 증권인데 왜 우리 증권법을 따르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었던 데게 3년 내내 법정 공방을 펼쳤다. 근데 그 부분이 이제는 곧 끝날 징조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물론 2024년도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이 SEC는 화두로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SEC가 리플만 잡았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대부분의 코인들 모두 증권으로 교부주면서 증권법을 따라라 소송전을 엄청나게 벌였던 애가 바로 요 아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도 민주당도 2024년 대통령 선거에 성공하기 위해선 SEC를 확실하게 잡아야지 미국 국민들의 투표를 얻으면서 성공적인 선거를 치를 수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SEC의 힘을 떨어뜨려 놓고 있다. 이 부분도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무조건 끝까지 보시면서 어떻게 리플 코인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떠한 움직임을 보여줄 것인가, 이 부분도 하나씩 하나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리플 코인의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말씀드렸지만 1,500원 이상이신 분들, 2,000원 이상이신 분들이 엄청 많으실 거고 이번에 SEC랑 곧 끝날 것 같다. 800원대 진입하신 분들도 엄청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하나씩 하나 잡아드리면서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한 앞으로 수익관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체크해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을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서 확실한 수익 구간을 같이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자를 먼저 받아보신 다음에 마음에 든다. 그럼 그대로 써도 됩니다. 마음에 안 든다. 버려도 상관없겠죠. 또한 문자 보고 마음에 드는데 실시간 매매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면 카톡방 그때 들어와서 실시간 도움 받으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무료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리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리플 코인 계속적인 하방 압박을 가져왔던 건 아닙니다. 이렇게 주봉상 보시더라도 변동성을 보여줬지만 저점을 계속 높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죠. 최근에 하방 압박을 받았던 건 뭐였습니까? 금리에 대한 불안감, 마운트 곡수에 대한 불안감, 독일 정부의 매도 물량,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시장을 크게 압박했고 최근에 이 부분은 경기 침체 우려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모든 부분의 악재성 이벤트가 점차 해소가 된다고 하면 당연히 반등 구간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우리가 리플 코인을 중요시 보는 이유는 SEC와의 리플 간의 합의를 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 법원은 SEC를 기각할 것인지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은 더욱더 틀려질 수 있으니까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이 뉴스를 보시면 어떤 부분인지 좀 보여지실 거예요. 폭락장 후에 반등의 주도 섹터가 누구라고 합니까? 솔라나와 리플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트렌드가 잡혔을까? 폭락을 한 거는 전부 다 했습니다. 비트코인을 필두로 메이저 코인들 모두가 다 하락 압력을 크게 받았던 부분이었죠. 근데 가장 빠른 반등의 주도 섹터는 솔라나 그리고 리플이라는 거. 그만큼 관심이 높고 감심이 높다라는 건 기대감이 높다라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리플이 하루 만에 해당되는 부분 2주의 상승분을 반납하고 급락을 했다. 근데 우리가 중요시 봐야 된다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SEC의 소송이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움직임도 당연히 중요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SEC의 소송권부터 확인 한번 해보시죠. 자, SEC 홈페이지에 보시면 8월 8일 날짜 비공개 회의를 진행한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비공개 회의라는 거 말 그대로 비공개입니다. 공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 리플과 비공개 회의를 하는 것이니까 그에 대한 힌트를 주면 좋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 또한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비공개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떠한 관점을 가져가야 될까? 이 부분은 SEC가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그 부분을 먼저 체크하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자, 제가 이 청문회 내용을 계속적으로 많이 보여드렸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미국의 CFTC 위원장은 암호화폐 80%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 위원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암호화폐가 증권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거는 미국의 SEC 기관과는 전혀 정반대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CFTC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 SEC는 미국의 증권위원회, 이 부분들 때문에 코인 시장이 증권이 아니라고 한다면 SEC 너희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죠. 이 지금 미국 기관들끼리도 이렇게 의견이 불분명하게 나눠지고 있다는 거. 왜? 당연하겠지만 24년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연히 SEC의 힘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직 대통령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사람이 현직 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입니다. 근데 바이든은 아시겠지만 사퇴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뭡니까? SEC 위원장 또한 자리가 보존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겠죠. 왜? 해당되는 이 SEC가 코인을 압박했던 이유는 너희들 증권이니까 우리 증권법을 따라라. 이 부분들 때문에 압박했는데 그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CFTC 위원장은 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암호화폐 시장에 관할권을 주세요. 우리가 증권과 상품의 정의의 변화를 필요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 CFTC 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상원 의원은 뭐라고 했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암호화폐 규제권을 부여할 거니까 그 법안을 추진할 거니까 해당되는 그 부분으로 CFTC가 맡아라. 이런 부분들을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 당연히 SEC는 전반적으로 힘이 빠질 수밖에 없겠죠. 더군다나 최근에 이슈 사항이 꽤나 많은데 SEC가 이더리움도 증권 조사를 이제 그만한다 했고 팍소스도 그만한다 했고 SEC 해당되는 힘이 약해지는 모습을 조사를 중단하는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 최근에 바이낸스 건이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이 바이낸스 건은 아예 미국 법원에서 기각을 했습니다. 왜 기각을 했는지 보니까 다른 부분은 아닙니다. 바이낸스가 판매했던 분에 대해서는 너희들 SEC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미국 법원이 기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판매했던 거는 리플 또한 판매했던 분에 대해서 SEC가 계속 잡고 늘어났던 거거든요. 개인한테 판매한 거는 증권성 여부가 없습니다. 기관한테 판매한 건 증권성 여부 있으니까 이 부분을 판단해 주세요라고 법원 쪽에 예측했는데 그 부분이 바이낸스 또한 기각됐는데 리플 또한 기각될 확률이 높지 않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의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는 거. 8월 8일 날 어떻게 소송이 움직일까? 그 부분에 대한 힌트를 주긴 하겠지만 힌트를 안 줄 확률도 매우 높다라는 거. 그 부분에 또 한 번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현재 시장의 움직임 또한 같이 확인을 해보면 현재 비트코인은 어떻습니까? 최악은 지나갔다. 기관은 계속 매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최악은 지나갔다는 게 어떤 걸 말하죠? 경제 지표에 따라서 해당되는 미국의 경기 상황이 나쁘다. 이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일본에는 금리를 올렸지만 주식 시장이라든지 코인 시장에 영향을 준다라고 한다면 일본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금리 안 올릴게요라고 항복했다는 거. 이러한 부분들이 최악을 지나갔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기관은 이 부분에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 어떠한 기관이 매수하고 있겠습니까? 미국의 기관들이 주로 매수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페닉셀의 회복 중인 비트코인의 긍정 시그널이 나오면서 4만 5천 달러의 유지 시 신고가 경신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코인의 저가 매수 기회는 긍정론을 확산시키고 있고 8월 달에 확실한 분수령이 나오면서 상승력을 제대로 높일 것이다. 전고점을 돌파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의 신고가 경신까지도 의미를 두고 있다는 거.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시장을 더욱더 긍정적으로 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하락했던 이유 중에 미국 경제 지표에 따라서 많은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게 경제 캘린더입니다. 중요한 부분만 보여드리면 8월 2일 날짜 금요일이죠. 비농업 고용지수가 176회에서 114회로 떨어졌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경기 상황이 안 좋게 되면 금리 인하할 거 아니냐라고 많이들 판단했죠. 근데 이 부분은 좀 의미가 틀립니다. 미국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인하 안 한 이유는 여전히 노동시장은 튼튼하기 때문에 금리는 인하할 필요가 없다. 왜? 경기는 튼튼하니까. 근데 시장에서 바라봤을 때 어떻습니까? 너희가 금리를 인하 안 해서 경기 침체가 나오고 있다. 노동시장, 너희가 자랑하던 노동시장은 이렇게나 떨어졌지 않냐? 이 부분이 시장의 급락을 만들었어요. 미국 주식시장 또한 마찬가지고 국내 주식도 마찬가지고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지난 8월 5일 날짜로 조금은 틀려졌습니다. 자, 연준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전히 금리, 경기 상황은 안 좋지는 않다라고 이야기했던 거. 서비스 구매자 지수가 50 이상이고 ISM 비제조업 구매자 지수가 50 이상입니다. 50 이상은 경기 확장을 말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시장은 또 확실하게 안정화를 보여주면서 반등력을 높여주고 있다는 거. 더군다나 이 경제 지표를 보시는 부분이 우리가 코인만 올라가면 되는데 왜 경제 지표 봐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집을 샀을 때 대출 받습니다. 대출 금리 올라가면 어때요? 우리 부담스러워서 집 팔 수도 있죠.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어떨까요? 금리가 고금리입니다. 근데 주식에 투자했고 코인에 투자했어요. 투자했던 자금을 다시 회수할 수 있겠죠. 매도를 한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경제 지표도 보면서 금리 상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같이 봐야 된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리플코인 충분히 흔들렸던 이유는 확실했습니다. 그렇다면 SEC와의 리플과의 해당되는 결론이 빨리 나온다. 그렇다면 현재 경기 상황도 긍정적으로 흘러갈 것이고 9월달 기준금리는 분명히 낮출 것인데 빅스텝 0.5를 할 것이냐 아니면 0.25를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따라서 틀려지겠지만 금리는 무조건 낮아진다. 더군다나 2024년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시장에선 긍정적인 힘을 더욱더 크게 보여줄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로 하여금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그대로 갖고 가고 있는 건 바로 리플이라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리플 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리플 영코인 영상이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을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신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문자를 먼저 받아보시고 마음에 든다. 그때 카톡방 들어와도 상관없습니다. 또한 아랫부분에 링크 있으니까 링크 클릭하시면 카톡방으로 바로 연결되실 거거든요. 들어와서 실시간 매매 대응을 함께 받으면서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 함께 만드시면서 확인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